7월 30일 월요일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별별 특강 강연 안내부터 좀 하겠습니다. 8월 1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 40분 당산동 미래경영연구소 사무실에서요, 별별 특강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치는 국민을 어떻게 속이는가. 최근에 노회찬의 죽음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국민들이 이 정치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거나 쏟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제목의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1부는 기꺼이 정치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이고요. 2부는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한해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덥다 보니까 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고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기 유충부터 이렇게 성장이 빨라지면서 모기 전체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는 현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모기가 더위에 견디지 못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기도 어지간히 더워야 살지 많이 더우면 못 사는 것 같다라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요. 요즘 한국의 기온이 보니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방콕 등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람들은 맨날 더운데 어떻게 사느냐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한국의 여름 기온이 그런 이 베트남 사이공이나 하노이, 그리고 태국 방콕, 싱가포르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참 요즘 지내시기가 매우 불편한 거다. 그런데 이것도 한철이다. 이번 주일이 제가 볼 때 절정이라고 보고요. 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휴가를 가셨는지 많은 분이 이렇게 지하철에 타지 않았어요.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2주만 바짝 고생을 하면 8월 15일 지나면 날이 좀 선선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는요. 노회찬 의원이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8m 이렇게 해서 뛰어내렸는데 아파트 처마가 있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하는 문제는요, 그 가족이나 또 경찰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그 8m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굳이 반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노회찬 의원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라면 과연 그러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겠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즘 이 사회에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살이 아닌 타살로 믿을 분들은 믿으십시오.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이냐 타살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자살이 장례식도 치러지고 그랬는데요. 지난 주말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그냥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저를 좋게 봤는데, 저를 비판할 때 저를 좋게 봤는데 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나는 감정도 없는 줄 압니까? 당신이 나를 비판하려고 하면서 저를 좋게 봤는데 그건 당신이 잘못 본 거겠죠. 결론은 뭡니까? 사람 그거 잘 봤는데 그러지 않네, 악질이네, 이거 결론 아닙니까? 노회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걸 보고 저를 악질이라면, 당신은 애초부터 노회찬이 당신의 우상이었고, 황장수는 아무리 지서봤자 당신 구미에 맞을 때만 당신이 그냥 인정하다가 조금만 구미에 어긋나면 부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라고 보수 정권 창출시키자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보수 정권이 탄생되었는데 좀 시원찮게 가고 잘못 가길래 비판 좀 했더니만 그때부터 아주 죽일 놈으로 만드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저에 대해서
바라보는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기대나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해서 결론 지을 수 있을 때 그때서 이야기가 이렇게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뭔가 하면 니 안 본다. 이제 나간다. 그래 나가고 다 보지 마십시오. 저걸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믿지 않고 이런 분 같으면 저는 제가 그래도 황장수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한 7, 80%는 맞다 이런 분들만 보기를 원하지 그냥 내 이야기 중에 어떤 거는 쏠기 돼서 듣고 싶고 어떤 거는 듣기 싫고 하는 분들이 제 방송 보는 거 저도 기분 나빠요. 제가 누구 듣기 좋아라고 어떤 부분에 당신들을 대신해서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이 더운 여름에 휴가도 안 가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월요일 아침부터 핏대를 좀 올렸는데요. 저는 계속 핏대를 올릴 겁니다. 그거 뭐 적당히 대중에 영합하거나 비위 맞춰서 방송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비위가 잘 안 맞는 분들은 비위 맞는 데 가서 비위 맞춰서 하시는 분들 걸 들으면 됩니다. 노회찬의 죽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막말을 했다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자, 그는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죽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견 이해는 간다. 그래도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범죄다.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제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 총체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노이즈 마케팅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홍 전 대표가 다시 글을 올렸어요.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하면 촌철살인이라 미화하고 우파들이 하면 망만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당에서조차도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당 쇄신 중인 자유한국당에도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전 대표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쪽이 홍 전 대표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시류라는 부분을 정해서 시류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전부 집단적으로 달라들어서 두들겨 펴는 우리나라 정치의 풍토 또한 많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노회찬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노회찬이 미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노회찬의 죽음이 마치 가난에 찌들리다 돈 없는 원외 정치인이 정치 자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해서 이 돈 저 돈 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정치 자금법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좀 웃기는 측면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정신을 개성하자라는데 그래서 돈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에 대해서 가책이겠죠. 그래서 그의 정신을 개성하자라는 부분이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 것이 이게 옳은 사인가? 이것도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보면 3면에 노회찬을 떠나보낸 정의당 해가지고 한 면에 걸쳐서 노회찬 정신의 개성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서성 인생에 좌표했던 선배다. 그 젊은 진보 정치인들한테요. 닮고 싶었고 극복하고 싶었던 존재다. 정의의 길은 이긴다는 원칙을 새겨줬다. 늘 약자의 편에 서라고 했다.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켰던 사람이다. 그는 언제나 집요하게 고민하고 끈질기게 노력했다.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 노회찬 심상정은 늘 상수로 존재했다. 대중적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게 우리 숙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겨레는 사설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치 신인들이나 원외 인사는 총선 120일 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에야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원외 정치 신인들한테도 최소한 1년 전부터 후원금 창구를 열어주는 쪽으로 법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후원금의 한도 또한 세월이 흐른 만큼 전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당 보조금의 경우 교섭단체의 총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데 큰 정당들이 많이 받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 환경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법 때문에 이렇게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아서 죽었느냐, 아니면 법 때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좀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정치 풍토, 즉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 이걸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박살이 나버립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이 이 막말을 하는 사람도 박살이 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추모의 열기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일보 또한 노회찬의 숙제, 정치 자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치 신인한테 불리하고 기득권에 유리하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큰 정당에선 선거 때 재정 지원하지만 군소정당은 지원은커녕 특별 당비까지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지구당 폐지 이후에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정치자금법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으로 후원금 사용 내역을 강제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선거 4번 떨어지고도 여유가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걸 가지고 현재의 이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에게 이 정치자금법이 매우 불리하다 하지만은 후원금을 모아주는데 그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파악하면 기가 찰 정도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에 부족하다.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정치인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돈은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쓰는 거를 감시하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무한정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쓰는 게 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빠져나가는 방법이 101가지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치와 관련되는 돈을 남들에게 후원받는 부분은 엄격해야 되고, 지금 이 엄격하게 한 부분 안에서도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주머니 돈, 싼짓돈처럼 쓰는가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되고 있지 않고 막 쓰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때문에 정치 신인이 정치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의 정치가 신인 교체율이 높는가 낮는가 보면 그렇게 낮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기 어렵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돈이 없으면 정치하기 어려운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부분의 본질이 그러한 것이지, 돈 없는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남돈으로 막 할 수 있게, 더 나아가서 이 돈에 걱정하지 않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를 먼저 낮추어야 된다. 국회의원을 월급을 한 300에서 350만 원으로 평균치 중위소득 정도로만 주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한 2명만 주고 지가 다 뒤져서 연구해라는 겁니다. 무슨 기사고 뭐고 왜 필요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폐지하고, 그러면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질 거고, 국민의 돈이니 남 돈이니 주변에 민폐 끼쳐가면서 정치한다고 하는 뻔뻔한 사람도 없어질 거다. 정말 소명의식으로 정치를 해서 나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월급은 작고 박봉의 일은 힘들어도 주 100시간을 일을 해도 내가 그것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정치자금법 때문에 노회찬이 자살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는 좀 독이 올랐어요. 과거는 좀 점잖게 하려 했는데 이제 이래도 저래도 저보고 욕을 할 놈들은 할 거니까 이제는 저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남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017년 경남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 모금 내역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왜 찾았느냐? 노회찬이 자살한 데는 핍진한 생활을 해서 이렇게 당시 원외였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어서 그래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런 탈법 행위에 손을 대어서 안타깝게 훌륭한 인물이 죽게 되었다는데 2017년에 국회의원 후원금 이 내역에 보면 노회찬이 얼마를 모금했는가 하면 3억 4,246만 8천원을 모금해서 경남도의 전체 의원들 중에서 1위입니다. 노회찬이 의원도 아니다가 의원이 되었지만은 그의 후원금 모금 내역이 경남에서 1위라는 거예요. 2등은 누구냐? 김경수입니다. 2억 9,979만 원,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노회찬이 압도적 3억 4,240만 원으로 1위고 김경수가 2,997만 원으로 2등입니다. 소수 정당이고 노동운동을 하고 이래서 노회찬이 마치 모금을 잘 못 받았을 거다라고 보지만은 제가 봤을 때 노회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남에 한국당의 텃밭인데 그 밑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노회찬이나 정치신인 김경수만도 후원금을 모을 능력이 훨씬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꼴찌가 여상규 의원인데 4,340만 원이고요. 이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7,0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한국당 의원들이 1억대가 수두룩하고 2억이 넘는 한국당 의원은 윤영석, 윤한홍, 김재경 3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보면 노회찬 의원이 과연 후원금을 모으는데 그렇게 불리하고 어려웠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시점이 원외라서 12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받은 건가? 아니지요. 자,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 4월 11일쯤 있었는데 그 4개월 전이라면 2015년 12월 11일 정도가 4개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전 의원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최소 4,600 이상을 받은 시점은 후보로 등록이 되어서 예비후보로 후원회를 통해서 접수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돈을 받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후원금으로 접수시키지 않고 그 돈을 이렇게 썼다가 지금 저런 불행을 자초한 겁니다. 자, 노회찬이 1등하고 김경수가 2등을 한다라는 부분은 과연 이 후원금을 모으는 부분에 이 진보 정당이었고 원외 출신이라서 어려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경수의 2억 9,970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 중에 드루킹 쪽이
2,700만 원을 대했으니까 약 10%에 가까운 돈을 제공했다라고 봐야 되고, 노회찬에게는 드루킹 쪽이 15%쯤 되는 돈을 제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경수는 그래도 소액 후원금으로 후원회에 잡았고, 노회찬은 그 부분을 후원회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드루킹 일당이 입으로는 한국 정치를 바꾸고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한국 정치에 있는 폐해를 그대로 저지르면서 정치인에게 돈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회찬 의원은 솔직히 끈이 떨어져서 국회의원 자격이 2013년 2월에 박탈되었어도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는 삼성의 X파일을 폭로하다가 그리 됐다라는 부분으로 국회의원직에 있을 때보다 더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한 분야를 점유해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정치적인 권력의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다시 국회로 들어와서 후원금을 받게 되니까 원외 일때부터 시작해서 경남에서 가볍게 1등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이 후원금 모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서 자살하거나 조사 대상인 2명이다. 경남도의 정치 후원금의 1등 아니면 2등이다 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좌파 쪽에 인기가 있든 진보 쪽에 인기가 있든 간에 정치인이 한쪽에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면 돈 때문에는 큰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차라리 존재감이 별로 없고 매선을 했다 하더라도 열렬한 지지층이 없이 겨우겨우 선거할 때마다 지역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들어오는 그런 한국당 의원들이 후원금에 있어서는 전혀 별로 이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후원금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당의 상징적인 간판이, 그 당의 기둥이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가 잡아떼다가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노회찬에 대한 타계에 대해서 애도 분위기 속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정의당 지지율을 보면 12.5%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에 동의한다가 63.6%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치자금법이 뭔지도 모른 채 언론들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마치 노회찬 죽음하고 연결시키니까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적합한 나라인가,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속기가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회찬 의원 죽음과 정치자금법 개정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이 그런 일로 죽었으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 정의당 전체가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 정의를 표방한다면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떡하여 국민들 정치 수준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가. 적어도 홍준표 말이 뭐가 틀렸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마치 폐륜하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만드는 이런 풍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여야가 앞다퉈 비판한다는데 한국당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을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정말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의 죽음은 정의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폭망을 해야 되는 일이며, 정의를 표방하는 진보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노회찬의 후원금 내역과 더 나아가서 역대 지금 노회찬이 정치에 들어온 이후에 후원금 내역과 더 나아가서 이 노회찬의 재산 정식과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자,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아름다운 미담이나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감성을 자극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면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던져줘야 됩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을 그렇게 던지지 못하겠고요. 호주에서 제 방송 안 본다고 하신 분, 안 본다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저도 불쾌합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 당신들 입맛을 맞춰주고 어떨 때는 안 맞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윤석민하고 김무성이 인사청탁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어떻게 입수된 거든 입수된 것도 좀 수상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솔직히 이 두 사람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볼 때 정치를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든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어서 비판을 하고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다들 말을 자제할 때 저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의 성역은 없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하면서 마지막 행적을 덮는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제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아 좀 그만하고 반성합시다.